예, 안녕하세요. 업데이트 UP입니다. 어, 이걸 몇 번째 녹음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요번에 알려드릴 점은, 포토샵에 대한 기능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포토샵이 어떤 기능이냐?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능이 무엇이냐? 예, 바로 선택 툴이라고 하는 거죠. 셀렉터라고 말하고요. 어, 대충 위치는 어디 있냐면은 종류가 대략 세 가지 정도 돼요. 요 위치 보이시죠? 조금 이게 각지게 움직이는데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 개, 마법 봉같이 생긴 것까지 세 개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한 개, 동그라미 네모 안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거 한 개, 그리고 여기 한 개요. 여기에도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게 한 개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어떤 기능인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제일 먼저 알려드려야 될 점은 내가 과연 이 기능을 얼마나 알아야지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저는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어떤 거냐면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좀 심도 있게 많이 나가고 싶다 라시는 분은 이렇게 예시를 찾아봤어요. 제가 일러스트나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적이거나 아니면 게임에 사용하는 이런 텍스처라고 부르거든요.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선택 툴이 그렇게 유동적이지 않아요. 유동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쓰고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라서 그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항에 따라 분명히 다르겠지만 반면에 뭐 동영상이라든가 합성 같은 경우 예전에 많이 떠들던 개새라는 합성 동물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이런 합성 그리고 보시면 동영상 조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보십시오. 분명히 따로따로 돼 있는 건데 보시면 따로따로 돼 있는 하늘인데 이런 식으로 합성을 이용해서 실사 합성 같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합성 그런 종류가 있어요. 뭐 그런 종류에 따라 내가 어느 정도 익혀야 되고 어느 정도 어떤 기능을 알아야 되는지 미리 알고 시작하면은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기능들. M 선택키 M 그리고 M 같은 경우에 꾹 누르시면 여러 도형들이 나옵니다. 또 네모 동그라미 뭐 길다란 가로 세로 네모 그렇게요. 말 그대로 이거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이 영역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올가미 툴이라고 몇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맨 위에 거 같은 경우에 그냥 이거는 유동적인 선이라고 보면 브러쉬 같이 이런 선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래 있는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그 아래 자석 모양이 그려져 있는 오리가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찍은 색상에서 비슷한 색상을 알아서 짚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짚어주기도 가능은 해요. 이제 비슷한 색상끼리 이제 유동적으로 그 사이에서 알아서 움직여서 셀렉터 되는 기능이죠. 뭐 사항에 따라 자신이 편하고 뭐 티 안 나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있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 매직봉이라고 해서 W 단축키는 W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마우스에 클릭하는 부분에 비슷한 색상을 다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이거 역시 뭐 비슷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0 하면 무조건 그 색상만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으면은 연결되어 있는 사항에서만 다 잡힌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직접 보시는 게
더 빠르고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흰색이 있고 밖에 흰색이 있잖아요. 매직봉 W, 여기 보면 W 키로 클릭을 해보면 밖에 흰색만 잡힙니다. 안에 흰색은 따로 잡아야 돼요. 뭐 밖에 흰색을 잡고 뭐 Shift 눌려서 다시 클릭하면 되지만 이런 사항이 실사적인 사람 합성을 할 때는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기능이란 걸 알려드렸고요. 아이고, 선택된 것만 지워졌네요. 그리고 그 위에 클릭하면 브러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선택한 영역에서 매직봉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색상을 다 잡아주었지만은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색칠하는 공간에서 비슷한 영역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매직봉이랑은 약간 비슷하지만은 매직봉 같은 경우에 연결된 거를 다 해주지만 이거는 직접 이렇게 대충 조금이라도 가서 잡아줘야 된다는 점이 조금 다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킹 마스크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킹 마스크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킹 마스크 기능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위에 부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킹 마스크라고 적혀져 있죠. 보시면 그 킹 마스크 기능은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으로 나와요. 보시면 브러쉬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브러쉬 단축키는 B입니다. B. 이게 또 안 먹히네요. 네, B 선택해 주고요. B를 선택해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그럼 빨간색으로 나오죠. 분명히 색깔은 검정색이라 되어 있는데 빨간색이 나와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마스크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택된 영역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선택 툴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를 내가 원하는 그림 영역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은 해준 다음에 이제 이제 풀어 볼게요. 자, 짜잔. 여기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흰색을 위에 덮어 볼게요. 선택된 영역을 이렇게 좀 더 확인하기 쉬우니까 이런 영역을 해제를 하면은 선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지금 포토샵은 제가 뭔가를 건드려 놔서 이거에 반대되는 모습이 안 나와요. 다른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다 그냥 효과는 똑같은데 색깔이 반전되는 효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빨강색으로 검정색으로 흰색으로 칠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덮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검정색으로 제가 조절한 다음 칠해 보겠습니다. 엥? 아, 예. 흰색이네, 흰색. 이게 조금 제가 좀 포토샵이 오류가 조금 있어요. 컴퓨터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묘하게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 검정색으로 했을 경우 7이 되잖아요. 이렇게 선택 영역이 7이 됩니다. 근데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색상을 칠해 볼게요.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지워졌으니까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창이 나와요. 이런 창이 무슨 말이냐면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은 100%로 해버리면은 어떤 차인지 정확하게 이제 간단하게 칠 거예요. 100% 했을 때 색상은 완전한 빨간 색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50%로 하고 색상하면 50%. 예, 이렇게 약간 반투명하게 해주는 설정이에요. 이제 마지막 셀렉터 설명이 남았네요. 네, 마지막 마스크 기능, 이거 같은 경우 킹 마스크 기능이라 하고요. 이제 마지막 마스크 기능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마스크 기능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림에다가 가면 클릭 하면은 옆에 보시면 레이어 화면 창에 이렇게 흰색 도화지가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삭제를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
클릭을 해볼게요. 한번 손가락 있는 모습을 한번 잘 봐주세요. 레이어 창을 클릭하면은 흰색 창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흰색 영역이 마스크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킥 마스크 경우에는 일회용적이라고 보면 이거는 영구적이라 보시면 돼요. 지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따두면은 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뭐 눕기 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릭터 근처로 이렇게 해두는 걸 선을 딴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이런 선택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에 이제 색칠만 해두면은 이제 영구적으로 계속 제가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이 이미지를 계속 그 원하는 그 딴 이미지를 계속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킥 마스크보다는 차라리 여기 있는 마스크 기능을 차라리 애용하시는 게 확실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킥은 좀 필요 없는 글이었네요. 혹시나 좀 필요할까봐 적어두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어요. 레이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한 칸에. 이게 한 개 한 개 선택이 돼요. 그렇죠?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큰 화면에서 제가 사진 클릭했을 때 테두리가 약간 흰색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잠깐만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흰색 영역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티가 안 나지만은. 그러면 마스크 영역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약간 선택되는 테두리가 변하고 있는 거를 보이시나요? 예,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 보이셔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미지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려면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편집을 해주셔야 되고, 마스크 자체로 편집을 하시려고 하면 마스크 쪽에 클릭을 해주시고 편집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스크를 한번 칠해 볼게요. 마스크는 흰색, 검정색밖에 칠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브러쉬 선택하고 검정색으로 하면은 지워지겠죠. 지금 지워지시는 거 바로바로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면 이거 칠해진 영역이 위에 부분인데 이렇게 아이고 칠해진 영역이 위에 부분이 아니라 반대되는 영역, 흰색 되는 영역이 선택이 되니까 뭐 딱 원하는 만큼 이렇게 칠을 해줌으로써 마스크 영역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있겠죠. 저도 간만에 사용하는 기능이라 조금 어떨떨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능이 왜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좀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 간단하게 머리카락으로 비유를 해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선으로 그냥 이제 마스크가 아닌 선택 툴로 옆머리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요렇게 따면 어쩔 수 없이 회색 영역이 선택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복사를 해서 가져가면 이렇게 돼 버려요. 굉장히 보기 안 좋게 돼 버리죠. 마스크는 근데 그거를 조금 괜찮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 설명해 드릴 게 더 있었는데 좀 자꾸 까먹네요. 하다 보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 이거 위에 브러쉬의 칠 색깔을 설정해 주실 수 있거든요. 제일 낮은 10%, 제일 낮은 거 아니고 낮은 퍼센트인 10%로 해서 보세요. 한번 이 부분을 지우고 머리카락 부분을 요렇게, 이 부분은 좀 진하니까 요렇게 살짝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요렇게 해서 한번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렇게. 어떤 차이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약간 이게 뭐 투명도가 조절돼서 제가 칠한 브러쉬의 그 불투명도만큼 그게 조절돼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카락 같은 거나 실 그런 걸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영구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해제함으로써 해제한 거에 차이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막 열심히 사용하는 쪽은 아니라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처음에 얘기해 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그림 같은 경우에 제가 대충 이렇게 마우스로 그려봤는데 예를 들면 얼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대충 올가미 툴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아이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게 그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물론 좀 더 뭐 다양하게 쓰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사용하는 기법이 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잘 잡냐라는 기준이랑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옮기는 기준이거든요. 옮기고 그거를 다시 브러쉬로 색칠을 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기능이 되니까 네, 대충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정리를 해서 좀 잘 이해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대충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설명드려야 할 거는 선택 툴 중에 이제 제가 이 영역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림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레이어에서 컨트롤해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잡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복사해서 가져가신다면은 지금 마스크 영역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부분만 이렇게 가져가져요. 그러면 이거 웬 사기야 라고 말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스크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지 사진으로 한번 바꿔 주신 다음에 컨트롤 V 눌러 주시면은 이거 조금 잘 안 먹네요. 이게 복사하고 컨트롤 V 눌러 주시면은 제대로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처럼 마스크 영역을 잡고 하면 이렇게 흰색 영역이 나와요. 잘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좀 알면은 마지막으로 좋은 팁을 한 개 드리자면 컨트롤 시프트 I는 반전이에요. 선택 영역 반전. 요렇게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되거든요. 이거를 단적으로 바로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검정색이 나왔죠. 이렇게 선택 영역 반전이라는 기능도 컨트롤 시프트 I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셀렉터에 대한 기능은 여기 포토샵에 보면 위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 눌려보시면서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차피 여기에 있는 툴에 대해서 그리고 마스크의 활용 그리고 선택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셀렉터는 나중에 한번 목록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포토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예, 포토샵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